SK 루브리컨트의 상장 철회로 분위기가 한풀 꺾였던 공모주 시장이 활기를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달 5일 코스닥 벤처펀드가 시장에 기대감을 키우며 출범을 했는데요. 이 펀드는 전체 공모주 물량의 30% 이상을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가 우선 배정받게 됩니다. 곧 이 펀드의 1호 투자 공모주가 탄생할 전망입니다. 바로 의료용 X서 전문기업 제노레이인데요. 많은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들이 이번 제노레이 수요 예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IPO 시장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스타 장애 주식에서는 제노레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건희 캐스터와 확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서 와우스타를 검색하시면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에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거나 전화 02-6676-0074로 직접 문의해 주셔도 좋고요. 카카오톡 와우스타 P2P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신 뒤에 P2P와 장외 주식에 대한 궁금증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방송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통 창구는 언제든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JWC 투자 컨설팅 조종욱 대표와 함께 제노레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제노레이 오늘 수요 예측에 들어갔습니다. 공모 전략 따져보기 전에 뭘 하는 기업인지부터 살펴보죠. 예, 우리가 보통 이제 병원 가서 보통 엑스레이 찍는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예. 그 엑스레이 영상 진단 장비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보통 이제 주요 제품을 보시게 되면 크게 이제 메디칼 일반 병원 제품이 있고요. 그다음에 치과 병원, 덴탈 제품이 있는데요. 이 두 쪽은 좀 이질적이라서 같이 하기가 힘든데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분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좀 장점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 덴탈 쪽에서 좀 매출이 성장이 나면서 중국 쪽으로 매출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주요 신흥국, 인도 뭐 이런 데 위주로 수출이 지금 적극적으로 되고 있고요. 작년 매출 기준으로 수출 비중은 한 9% 정도, 70% 좀 안 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주도의 엑스레이 진단 영상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노레이 장비 중에서 또 시암은 국내 점유율 1위라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의료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제노레이. 이번 달 28일에 상장을 할 예정인데요. 제노레이 어떤 경쟁력 가지고 있습니까?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통은 이제 이 일반 병원 장비하고 치과 병원 장비가 같이 하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런가요? 이제 일반 병원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주도용으로 가격이 좀 민감하지 않고요. 예. 아무래도 신뢰성 뭐 이런 게 중요시 되고, 그다음에 덴탈 쪽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미용 뭐 이런 쪽을 치중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민감하게 되는데요. 이 두 분야를 같이 다 아우르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매출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일단 메디컬 그리고 덴탈 이 두 가지 분야를 모두 영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구조가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의료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술력 굉장히 중요하겠죠. 제노레이 기술력 어떻습니까? 일단 신규 상장하는 종목 중에서 이제 기술력 나왔을 때는 이제 유일이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상당히 좀 인정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동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메디칼 분야에서 이제 엑스레이 제너레이터 부분에서 좀 기술력을 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서는 시모스 플랫 패널 디텍터라고 이것을 유일하게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장점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영상 처리 및 보정 알고리즘 기술력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유일하게 만드는 장비들이 있는 기업이다. 기술력을 맞습니다. 인정받았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앞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실적도 그만큼 안정적으로 나올지 궁금한데 지금 실적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동사 실적 상당히 이제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2016년도부터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 2016년도에 매출 383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6억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매출이 껑충 뛰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예. 과거에는 보통 이제 시암이라고 해서 성장을 주도했다면 현재는 중국 위주로 덴탈 부분이 성장을 이끌어가고 있고요. 작년에 전체 매출액 445억 원, 전년 대비 16.2% 이렇게 증가하였고요. 예. 외형 증가의 견인은 중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 민영병원 활성화와 임플란트 그 시술 확대, 그다음에 경제 성장에 힘입어서 당분간 고성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이 되기 때문에 동사에도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아 비중을 보니까요, 뭐 내수 시장을 다 따라잡았네요. 예, 그 아시아 쪽에서 상당히 실적이 돋보이는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작년 실적 상당히 좋았는데요. 올해도 실적이 좋겠죠. 보통 추정치가 그렇겠죠. 추정치가 계속 상향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올해도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에 근거를 했을 때 올해도 많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액 올해 추정치가 585억 정도 되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97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전 세계적으로도 뭐 성장세를 넓혀가고 있는데 고령화로 헬스케어 시장이 또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 역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장이 돼 있는 기업 중에서도 제노레이와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들이랑 저희가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신규 상장 나왔을 때 이제 유사기업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유사기업을 근간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공모가 밴드를 설정하고 이제 보통 공모가를 결정하는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 일단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PER 방식을 활용을 했고요. 예. 작년 순이익을 가지고 이제 유사기업 세 군데를 설정을 했고요. 뷰억스, 덴티움, 레이언스. 예. 덴티움하고 레이언스는 이제 최근 상장한 종목들인데요. 이 세 기업 모두 영상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인가요? 네, 관련돼서 디텍터 이런 아주 유사한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보면 이 세 회사들의 평균 PR은 23.6배였어요. 그래서 이 23.6배를 가지고 예. 작년에 이 제노레이 순이익이 51억 정도였거든요. 예. 51억으로 적용했을 때 주당 평가가액이 나오겠죠. 주당 평가가액을 계산해 보니까 25,843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유사 기업하고 비교해 봤을 때 예. 어느 정도 적정 가치가 한 25,800원 정도 선이라는 걸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고요. 네. 싸게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공모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싸게 해줘야 되니까 우리 이제 지금 희망 공모 밴드가 17,500원에서 25,500원으로 지금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가격보다는 좀 낮게 밴드가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적정한 평가 가액이 25,000원대가 나왔는데 희망 공모가 밴드는 17,500원에서 25,500원으로 형성이 됐으면 상당히 저렴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자세한 공모 계열을 좀 살펴보죠. 자, 공모 개요 보시게 되면 일단은 공모가 밴드 상당히 중요한데요. 공모가 밴드가 17,500원에서 25,500원으로 결정이 돼 있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평가 주당 가액이 25,840원 정도였는데 예. 이거는 작년 실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아. 올해 만약에 실적이 더 많이 증가가 된다 그러면 이 더- PR이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실적 영업이익 한 97억 정도 나오는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걸로 계산을 하게 되면 공모가 밴드는 PR 기준으로 9배에서 한 10배 정도 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 예정 주식수는 한 약 400만 주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상 시가총액은 한 700억에서 한 820억 정도 밴드 기준으로 봤을 때 예. 그 정도 형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요 예측은 이제 오늘하고 내일까지 그쵸. 이어질 것. 수요 예측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일단 그 결과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다르게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장 예정일은 5월 28일로 예정이 되어 있지만 일단은 요거는 이제 예정이기 때문에 좀 변동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요 예측이 진행이 되는데 제노레이가 코스닥 벤처펀드 1호로 상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스닥 벤처펀드 운용사들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수요 예측 결과 어떻게 될지 예상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수요 예측 결과 좀 예상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예.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아쉬운 부분은 예. 최근에 좀 물론 이제 제너레이가 제약 바이오 업종은 아닙니다. 그쵸. 장비 업종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지만 조금 넓게 본다 그러면 제약 바이오와 관련 있는 장비 쪽이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 상당히 관심을 받았다가 최근에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그렇게 인기가 아주 과열되지는 않을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예. 일단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일단은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수요 예측 결과에서 보시게 되면 그렇게 아주 인기가 많지도 적지도 않은 수준에서 결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대표님께서 이 IPO 기업을 분석할 때 늘 가장 강조하시는 부분이 바로 유통 물량 아니겠습니까? 자, 신주 물량이 비중이 적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이 전체 유통 물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신규 상장주 측면에서 유통 물량 상당히 중요한데요. 왜 그러냐고 하면 예. 상장 첫날 나왔을 때 한꺼번에 나올 수 있는 물량이 많으면 시초가 형성에서 높게 시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 이후에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예. 그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제너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 유통 물량 구조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되는 측면입니다. 유통 물량 구조를 보시게 되면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약 한 242만 주 정도 돼서 예. 구주 물량이 많거든요. 아, 그래서 대략 한 60% 정도가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과거 통계보다는 좀 많은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60%가 넘기 때문에 과거에 이렇게 60%가 넘었던 특히 장비 회사들 같은 경우를 한번 떠올라 보게 되면 보통은 높게 떠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덜 떠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상장 첫날 시초가부터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시초가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고려해 본다라 그러면 제너레이 같은 경우에는 유통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상당히 상장 첫날 또 이후 좀 주가에 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유통 물량이 60%면 상당히 부담이 되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평균적인 유통 물량 부담이 되지 않는 선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보통 30% 정도 선이면 부담이 없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평균적으로는 한 40% 정도는 부담이 없는 수준인데 예. 이게 이제 50% 넘고 60% 되면 이제 부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부담이 안 되는 경우는 이게 시가총액이 적어서 이 전체 유통 물량 금액이 공모가 곱하기 유통 물량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요. 예. 그 금액이 한 100억 정도면 부담이 안 됩니다. 유통 물량 예. 구조 측면에서.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걸 좀 넘기 때문에 조금 부담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제너레이의 주요 주주들이 그 물량 주요의 보호예수는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보유예수 기간이요. 보호예수 기간은 보통 이제 6개월 정도 잡혀져 있고요. 최대 주주가 6개월, 33.65%, 그다음에 벤처금융 1개월 한 2.79% 정도. 예. 그다음에 우리사 주주하면 보통 한 1년 정도. 이 정도 2.99%. 이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예. 사실 제너레이가 의료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긴 하지만 크게 봤을 때는 제약 바이오로도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제약 바이오 업종을 이야기할 때 최근 금감원에서 이 개발비 자산화 이슈를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이슈를 집중 점검하겠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물론 이 제약 바이오 업체와 단순하게 비교를 할 수는 없겠지만 자산을 기준화하는 그 방법들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살짝 우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신제품을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 매출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손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자세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동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현금도 많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재무 대표가 좀 견실한 기업으로 판단이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예. 지금 시장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공모가 밴드 좀 보수적으로 좀 나온 걸로 보여집니다. 예. 그리고 올해 또 실적 추정치가 그거에 비해서 PER 기준으로 했을 때 9배에서 공모가 밴드가 9배에서 10배 정도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이슈보다는 회사 자체에 좀
좀 중점을 두는 게 좀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제너레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수요 예측 진행하고요. 또 16일부터 공모청약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너레이 전반적으로 투자 의견을 정리해 주신다면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어떤 부분 가장 집중해서 보셔야 될까요? 자, 일단 수요 예측 결과가 중요하고요. 수요 예측 결과 만약에 흥행에 성공하면서 고물가 밴드 상단에서 고물가가 결정이 되면서 예. 청약 경쟁에서도 흥행에 성공했을 때 고물가 밴드 결정이 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물가보다 아주 높게 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근데 이게 유통량이 많았잖아요. 그쵸. 그럴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보다 아주 높게 시작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요. 반면에 수요 예측에서 좀 실패를 하면서 고물가 좀 흥행에 좀 실패를 하고 그다음에 그게 청약 경쟁으로 이어지면서 흥행에 실패했을 때 그러면 고물가 하위에서 시작했을 때 예. 그럴 경우에는 상장 초기에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다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고물가 아래에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게 되면 향후의 주가는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제너레이 코스닥 벤처펀드 1호로 상장을 하는데요. 운용사 간의 청약 경쟁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이 인기와는 별개로 또 유통 물량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꼭 짚어보셔야겠습니다. 또 안정적인 사업 구조 가지고 있다고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조종욱 대표와 함께 제너레이 기업 분석해봤고요. 또 공모 전략까지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너레이 최종 분석 이어가기 전에 저희 안건희 캐스터와 IPO 뉴스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IPO 시장에 변화가 많은 요즘입니다.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바이오 버블 우려와 함께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이슈까지 더해져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모습입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불신 움직임이 IPO 시장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현재 상장을 준비 중인 제약바이오주는 28일 코스닥에 상장 예정인 제노레이를 필두로 노바렉스, 바이오솔루션, 아이큐어, 올릭스, 이원 다이애그노믹스, 사이토젠, 한국유니온제약 등이 있습니다. 최근 SK루브리컨츠가 상장을 철회하면서 하반기 IPO를 앞둔 현대오일뱅크 수요 예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SK루브리컨츠 상장 철회로 현대오일뱅크의 투자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에서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으나 2020년 국제회사기구의 선박연료 황함유량 규제 강화로 인해 벙커CU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현대오일뱅크 수요 예측에 악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현대오일뱅크는 10월 유가증권 시장 상장을 목표로 한국거래소와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접수 시기 등을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GP클럽이 IPO 주관사로 NH투자증권을 선정했습니다. 해외 주관사의 경우 4달께 확정할 방침이며 내년 3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6월이나 7월 정도에는 모든 상장 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보이며 상장 주관사와 밸류에이션을 재논의한 후 프리 IPO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내 코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카카오게임즈가 무상증자에 이어 사회이사까지 선임하면서 상장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이달 중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청구서 제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카카오게임즈는 지난해 9월 상장 주관사를 한국투자증권으로 선정 후 상장 실무 작업을 진행했고 지난해 12월 29일에는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보통주에 대한 50대 1의 액면 분할을 결의하고 올해 1월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IPO 뉴스 살펴봤고요. 이어서 엔톡의 박재준 대표와 함께 제노레이 최종 분석 이어갑니다. 제노레이 최종 분석 해보겠습니다. 비상장 주식 분석 솔루션으로 오늘도 과학적인 분석 해보겠습니다. 엔톡의 박재준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조종욱 대표와 함께 기업 내용 살펴봤고요. 또 공모 개요까지 좀 짚어봤는데 최종 분석에서는 저희가 제노레이 어떤 부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재무 실적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2015년 매출 규모는
319억 원에서 네. 작년 445억 원 규모로 성장을 했고요. 예. 영업이익 또한 동기간 26억 원에서 2배 이상 성장해서 작년 6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자본구조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재작년 148억 원의 자본 규모에서 재작년 243억 원으로 크게 증가를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동기간 부채는 186억 원에서 134억 원으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예. 그 지난주에 분석했던 세종 메디칼과 같이 사업 실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그리고 이제 그 재무적인 구조적인 안정성 또한 동시에 많이 개선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해 보입니다. 네. 예. 자, 매출액 445억에 영업이익 62억 원이면 제조업치고는 사실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죠. 이게 기술력이 관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 화면을 통해서 그 수익성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예. 전반적인 수익성이 기타 그 의료 정밀기기 제조업 70군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고요. 그 말씀하신 영업이익률을 집중적으로 살펴봤을 때 현재 70개 표본 중에서 예. 약 17등,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 1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예. 상위권이고 기술력 기반으로 좀 수익성 높은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실적을 보니까요. 뭐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 순이익까지도 모두 훌륭한 것 같은데 이 성장 추이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노레이 성장 추이 어떻게 보십니까? 그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당기순이익이 아까 보셨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두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성장 속도가 그 지표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 먼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 성장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예. 영업이익 증가율은 35%, 그리고 당기순이익 증가율은 60% 수준으로 되게 예.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사업의 외형도 많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거 이상으로 사업에서 창출되는 이윤의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예. 그 사업의 수익성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예. 이 중에서 조금 집중해보고 싶은 게 이제 당기순이익 증가율인데 당기순이익이 매우 그 상장을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공모가 산정이라든지 그 밸류에이션을 받을 때 그 예. PER 기반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그 PER의 기본이 되는 게 당기 순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 높은 성장률을 봤을 때 이제 상장을 준비하고 이제 공모가를 제대로 받기 위한 이제 그 몸 만들기에 성공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 내실이 상당히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자, 일단 희망 공모가 밴드가 17,500원에서 25,500원으로 형성이 됐는데요. 자, 엔톡에서 산출한 공모가 밴드와 비교했을 때 어떤가요? 그 장애 분석 솔루션 상에서 저희가 도출한 그 적정 레인지는 화면을 보시면 15,000원에서 예. 27,000원 규모거든요. 그 그래서- 안에 안기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그 현재 그 희망 공모가 밴드가 17,500원에서 25,0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저희 적정 주가대 안에 포함되고 하단에 조금 위치되고 있어서 충분히 포함되고 있다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공모가가 측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제노레이가 상장 이후에도 잘 갈 수 있을지 이 성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이 제노레이 분석을 위해서 기사를 살펴봤는데 그 상장을 추진하는 이유가 이제 당장의 자금 조달보다는 예. 그 회사 브랜드 그리고 신뢰도 제고에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석을 해본 결과 그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화면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면은 현재 그 자본 유보율, 즉 그 기업에서 만약을 대비해서 이제 쌓아둔 그 잉여 자금들이 얼마 되는지를 보는 개념인데 지금 예. 1,20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잉여금의 절대 규모도 약 200억 원 이상의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당장의 자금 조달보다는 이제 그런 브랜드라든지 신뢰도 때문에 이제 상장을 준비했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도 중요하지만 상장 이후에 얼마나 더 확장할 수 있을지 그리고 성장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그 해외 개척이라든지 상품 포트폴리오 강화 이 측면에서 지금 갖고 있는 자원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가 이제 성공의 관건이라고 판단됩니다. 예.
제너레이 이번 상장으로 새로운 시장 진출과 또 상품 개발 등이 얼마나 원활하게 진행이 될지 상장 이후에도 지켜볼 만한 기업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엔톡의 박재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공백기를 가진 IPO 시장이 제너레이가 물꼬를 터주면서 다시 활기를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히 코스닥 벤처펀드 자금이 대거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흥행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함께 쭉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스타 장외 주식과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